그 시간 자체가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사실. 이게 황금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미션 드리겠습니다. 영어 유치원 2년 다닌 초등학교 2학년 아이 연계학원 다닌 후로 SR이 더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아이 입장은 그랬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될 줄 알았겠죠. 이제 뭐 연계학원을 다녀도 영유 할 때처럼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수월한 것처럼 느껴지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그게 아니게 된 거죠 지금.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진행이 될 때마다 그 10%만 남기고 90%를 쳐내는 이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체제에서 90%는 약간은 떨궈내고 이제 쫓아가기 어려운 예. 거고. 그리고 연계학원에 입성을 해서도 그 안에서 한 적어도 반 이상 좀 과장을 하면은 90%는 좀 쳐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경험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의 경우가 이제 말씀하시는 게 유치원 때까지는 그래도 즐겁게 잘 했다. 그런데 그 연계학원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뭐 1년 정도, 뭐 2년 정도 보내보시다 보니까 아이가 숙제하는 걸 엄청 힘들어한다. 되려 약간 문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랑 그 공부 습관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겉도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 이런 인상이 많더라고요. 이 뿌리가 약간은 교재 난이도에 좀 있지 않을까. 주제도 실은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단어를 좀 외우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글로 단어 뜻을 모른대요. 그 학원들에서 보는 이제 단어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을 한글 뜻을 이렇게 정리해서 줬을 때 한글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겠죠. 그리고 글자는 이해를 하더라도 이게 배경 지식이 되게 제한돼 있잖아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건지를 완전히 이해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전해 들어서 이거 약간은 좀 아쉽다. 요때 이제 상당수의 경우에 연계학원이라는 데를 뭐 한 1, 2년 정도 다녀보시고 아이를 빼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영어 유치원 나왔는데 그 다음에 학원 안 보내고 책만 익히고 이런 분들도 있고 영어 도서관 이런 데 보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약간 원인은 뿌리는 이 교재 난이도에 있다고 보는 바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수업을 어떻게 할까? 그 수업이 상상을 하면은 마음에 상당히 안 드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그냥 알려주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이제 먹는 게 아니라 이 답이 여기서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알려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스스로 찾는 법을 알려줘도 이해를 잘 못할 것 같고 그냥 약간 진짜 떠먹여주는 식으로 하는데 그 떠먹여주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야, 이거는 서로 고역일 것 같다. 지도하시는 선생님도 지도받는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건 둘 다 그 순간순간 와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이제 인지적으로 생각은 못하겠지만 약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이게 지금 애들한테 이걸 지금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래도 꾸역꾸역 그냥 하는 거잖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걸 수업을 제대로 하기가 초등학교 1학년을 데리고 전혀 재밌는 수업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라는 게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약간은 좀 참여하고 뭐 이런 수업이 어떻게 만들지? 이걸 감이 안 와요. 살짝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조금 있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10% 정도 통과한다는 7세고시를 뚫고 온 애들 중에서 그 안에서 또 10% 1%죠. 그 애들이 학원 가면은 좀 한 1시간씩 일찍 와 있는 애들. 앞자리 차지하고. 한 클래스당 한두 명. 걔네가 대답 많이 하고 다른 애들은 그렇게 하는 척 따라하는 요 구도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거는 불행인데. 이렇게, 그거는 진짜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시간 자체가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사실. 근데 그 뒤에 앉아가지고 설명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냥 멀뚱멀뚱. 그리고 이게 분위기상 또 질문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질문을 할 수도 없어요. 뭘 좀 알아야지 질문을 하지. 그리고 주눅이 들기 때문에 자기 실력이 좀 부족하면 질문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꼬맹이 아이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주눅이 들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는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뭐 노력 안 하고 있어. 내가 숙제 어려가지고 못하는 건데 숙제 제대로 안 하죠. 못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갈 텐데. 아이고. 저는 원인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 친구들이 갈 수 있는 학원들이 있어요. 근데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학원들은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일단은 학부모님이 머릿속에 이게 있어요. 학원마다 급은 나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탑급, 그 아래급 이렇게.
티어를 나눠 놓으셔갖고 네. 우리 애가 여기 있었는데 네. 그 아래급에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네. 내용은 사실은 그게 맞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아이도 이미 그 임파스터의 그 삶을 네. 살았어요. 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듣고 간신히 따라하는 정도가 되면 아 이게 수업이구나 일반적으로. 네. 요 구도가 돼 있으면은 자기가 그냥 혼자 뭐 만약에 문제 푸는 거라고 했을 때 혼자 그냥 아무 수업 설명도 안 듣고 풀었을 때 거의 다 맞춘다 하면은 배우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학생 입장에서 봐서도 자기 수준에 맞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너무 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도 마음에 안 들고 학생 입장에서도 마음에 안 드니까 학원 갈 데가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갈 데가 있는데 이런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끼리 놀면서 축구를 한다고 치면 되게 축구를 잘하는 애랑 축구 못하는 애가 같이 놀면 축구 못하는 애가 축구를 잘하게 돼요. 왜? 같이 노니까. 근데 공부는 틀린 것 같아요. 공부는 지금 공부를 잘하는 애랑 공부를 못하는 애랑 같이 뭐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못하는 애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뭔가를 같이 하면 그건 늘 것 같아요. 분명히. 네네. 근데 수업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어떤 거냐면은 스포츠를 좀 예를 들면 맨날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경기에 뛰는 거는 잘하는 애들이 뛰는 거고 잘 못하는 애들은 그냥 벤치에 앉아서 그냥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뭐 공을 차고 뭐 공을 쫓아다니고 실제로 뭔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교실에도 똑같은 거죠. 그 맨 앞에 자리에 앉은 진짜 이해가 되고 이 과정이 어느 정도 맞는 애들은 하는 거예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앉아 있는 애들은 그냥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 그 잘하는 애들이 옆에 있다고 우리 아이가 같이 잘하는 게 아니다. 공부는 약간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서로 뭐 액티비티가 있어가지고 서로 같이 맞물리는 게 있으면은 그건 맞죠. 근데 지금 연계학원은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대로 급이 한 단계 낮은 학원에 가서 실제로 공부를 하고 그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견해인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유혹이 더 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본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정말로 저도 이제 학부모님들과 이제 대화를 하고 지인들과 대화를 해봐도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도 제 뭐 경험이 많고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느껴져요. 아 이게 안 먹히는구나, 안 뚫리는구나. 이거 길게 얘기를 해봤자 도움이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얘기를 넌지시 해보고 뭐 대부분은 이제 별로 제 메시지는 통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에 가면 그때는 좀 생각들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아, 왜 자꾸 급이 높은 학원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고 싶을까? 그런 곳에 갔을 때 거기는 잘하는 애들이 있을 거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학군지를 오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군지에 있을 때 아이들이 다 공부를 그래도 하는 분위기고 핸드폰을 그래도 잘 안 쓰는 분위기고 게임을 잘 안 하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학군지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원도 잘하는 애들이 그래도 있는 그런 곳, 그래서 애들이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거를 우리 애도 뭐 따라갈지 못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용의 꼬리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느끼지만 대치라든가 학군지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공부의 양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부의 양이 달라요. 그리고 그 분위기상 참아낼 수 있는, 즉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도 그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 애들이 훨씬 더 많고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굉장한 강점이라고 봐요. 이것이 거의 학군지의 최고의 강점이다. 분위기. 이게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좋은 거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 실력이 자기랑 안 맞으면 그거는 안 좋아요. 해가 돼요. 그러니까 시간당 얻어갈 수 있는 게 적어지고 안 좋아요. 감정적으로 안 좋아지고 공부가 멀어지고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괜찮은 조합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지역에서 자기 실력에 맞는 곳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황금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아까워요. 아니 그 좋은 학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왜 애를 더 안 좋은 학원에 보내야 되냐. 일단 보내봐야지. 이것도 저는 이해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들어가 봐요.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 모르잖아요. 들어가 봤는데 아이가 그 안에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몇 개월 정도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진짜 우리 아이가 뭐 적응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실력 자체가 지금 이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없는 실력인지 그거는 판단을 뭐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약간은 우리 저기 옛날에 지금도 이제 많이 도는 말인데 뭐 10년 전쯤에 중학교 때 영어 끝내기 이런 말 많이 돌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연계 학원 이런 데 보내시는 분들 중에 뭐 상당수는 다는 당연히 아니고 초등학교 때 영어를 끝내는 느낌으로 가져가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계학원이라고 할지라도 한 초3 정도부터는 한국식 문법을 약간 도입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때 되면은 더 거기서 이제 해마다 더 튕겨져 나가는 애들이 더 많아진다 이런 것도 소환 애들이 있긴 있죠. 굉장히 소수 애들이. 그럼 이제 그 애들은 이제 뭐 잘 하니까 학원 홍보도 되고 뭔가 같이 수업 듣는 애들도 아 여기 약간은 엘리트 클럽 같은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네. 그걸로 이제 학원이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수업을 선생님들이 주도해서 이 아이들의 소화를 책임지고 맡는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든 부모님들이 끌고 나가는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네네. SR 지수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만 보면은 3.2 나오다가 2.4가 나온다. 이건 사실은 제 기준에서는 오차범위라고 보거든요. 뭐 객관식 시험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따를 수 있는데 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적어도. 시험 제대로 안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영어 공부가 싫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어 유치원 보면은 영어 실어증 이제 걸린 애들 많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영유 때 그렇게 잘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잘된 걸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시스템은 말씀하신 대로 비슷하잖아요. 근데 좀 어려운 거를 일부 아이들만 소화할 수 있는 거를 배우는 시스템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잘했으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해보니까 안 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영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는 뭐 시험 볼 때도 열심히 안 보겠죠. 흥이 안 나고 재미가 없고 짜증 나고 힘드니까 제대로 안 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좀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뭐 시험을 망친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닌데 아이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행동을 하거나 시험 같은 걸 보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뭐 약간 부담이 적고 약간 자유로운 따뜻한 마음으로 뭘 하면 점수는 잘 나오거든요. 아마 얘가 지금 2학년이니까 더 그럴 거예요. 이런 분위기라든가 감정에 더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는 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버틴다는 식으로 하면은 막 습관 같은 것도 막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이런 거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네. 숙제하는 척 할 수도 있고 단어 시험 같은 거를 좀 이상하게 본다든가 뭐 보고 쓴다든가 그리고 숙제 같은 거는 약간 보여주기식 숙제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은 시간 낭비되고 공부하는 양은 얼마 안 되고 뭐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숙제를 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돼갈 수도 있고 안 좋은 게 많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영유 2년을 재밌게 잘 다녔는데 그게 약간 특이점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연계학원을 다닐 때 좀 어려워하는 것이 이게 또 조금 더 정상적인 일반적인 이제 확률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학원 끊어야죠. 지금 연계학원 시스템으로는 계속 비슷하게 지속이 될 거고 점점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연계학원 지금 1년 반 정도 다닌 곳은 이제 그만두는 게 맞다. 그 연계학원에서 커리큘럼을 바꿔가지고 진짜 아이한테 맞는 거를 한다고 해도 그 학원은 보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 공간이라든가 그 학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굉장히 동감하고요. 거기는 이제 일단은 나오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은 일단은 한글 독서 같은 거 이제 좀 다시 많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영어에 대한 감정이 많이 좀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인지 성장 중심으로 좀 더 초점을 옮겨가는 게 어떨까. 자기 인지 발달 단계에 맞지 않은 거를 좀 오래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푸시를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소화가 되고 즐길 수 있는 책 같은 거 중심으로 한글 책
일단은 영어에 대한 감정이 좀 안 좋으니까 영어를 아예 안 하지는 않아도 이제 한글책 같은 거 비중을 좀 더 늘려서 뭐 힐링하고 삶이 성장하고 지적으로 성장하고 정서 성장하고를 좀 더 한글 독서로 많이 좀 이제 비중 높여서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좀 6개월, 1년 이상 지나서 마음이 좀 회복이 되고 네. 이랬을 때 그 교재도 아이들이 이제 인지 발달이 좀 맞다고 느껴지는 데 같은데 학원 보내실 수 있고 그게 꺼려지면은 그냥 영어 도서관 네. 다니시면서 뭐 이제 아웃풋 같은 거 훈련은 뭐 화상 영어 같은 거 할 때 쓰기 봐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좀 보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영어 공부 자체가 좀 재밌는 거다. 재미가 어느 정도 있다. 네. 긍정적이다. 요 마음이 들 때까지는 문제 안 풀으면 될 것 같아요. 좀 수월하게 영어 공부를 책 위주로 지금 뭐 책을 읽을 거는 되게 많아요. 뭐 매직 트리하우스 읽어도 되고요. 예, 읽을 건 굉장히 많죠. 2점대, 3점대가.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주로 조금씩 읽어 나가고 읽는 시간을 늘려가고 하다 보면은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좀 생길 거예요. 지금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됐지만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고요. 네. 충분히 영어 잘할 수 있다. 영어 잘하는 게 뭐 나중에 수능 1등급이고 고등학교 내신 잘 보고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뭐 지금 그걸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만 지금은 영어에 대한 뭐 좋은 감정을 만들어 보자. 그 방향을 그거를 이제 목표점으로 보고 가져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희망적인 케이스들을 몇 케이스 말씀드리면은 있죠. 영어 유치원을 보내셨대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계학원까지 이제 입성을 해서 7세고제 통과해서 한 1, 2년 정도 배워보니까 이거는 진짜 부모님 보셨을 때 인지 발달 단계에 진짜 맞지가 않다. 네. 이게 확실한 느낌이 드셔갖고 아이를 그때 이제 꺼내신 거예요. 네. 학원에서. 그 다음부터는 거의 뭐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 책만 그냥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도서관도 안 갔더라고요. 네. 집에서 책만 읽고 가끔 가다가 화상 영어 정도 하고 그래서 뭐 말하기랑 조금 글쓰기 봐주는 거 요 정도 했대요. 그래서 뭐 읽었던 책들도 보니까 거의 다 쉬운 것들, 윈딕시 이런 것들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걸 소설 중심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봐도 뭐 중학교 때 보니까 모의고사 같은 거 한번 좀 풀려봤어요. 잘하더라고요. 책만 읽었는데 학원 같은 거 안 다니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학원이 필수는 아니다. 자녀가 영어 유치원을 되게 즐겁게 잘 보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때 영어 유치원에서 좀 뭔가 잘 쌓아왔던 뭔가 그런 어떤 실력들을 초등학교 때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 저는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영어 유치원을 졸업할 때 결과가 좋아요? 그럼 분명히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을 유지하는 거를 제일 목표로 삼으시면은 다른 거는 다 정리가 될 수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저도 1순위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책 읽기다, 독서다. 이제 순리에 맞는 학습을 원하신다면은 한글책 읽기 많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봐요. 뭐 영어 배우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인지가 안 따라주면은 무리한 거를 시킨다고 해도 안 돼요. 독서, 한글책 독서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